특수폭행, 유죄 대 무죄. 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특수폭행으로 체크 포인트가 됐는데 일단 사건은 보복운전 사건입니다. 강남에서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강남의 한 도로에서 앞에 가던 택시가 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던 30대 운전자가 차를 몰다가 화가 났습니다. 손님을 태우려고 서행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경적을 울리지만 택시가 계속해서 천천히 가니까 화를 못 이겨서 갑자기 보복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가서 택시를 추월한 다음에 택시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다가 과속방지턱 위에서 택시 앞에 두고 급정차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복운전을 했고 택시가 결국 이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자, 이 기자, 보통 앞차가 딱 급정지를 해가지고 뒤차가 이렇게 팍 박아버리면 뒤차도 뭐 이 안전거리 미확보 뭐 이래가지고 약간 뭐 몇 대 몇 이렇게 나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일단 수사기관은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앞뒤 정황을 살펴보니까 일단 이게 왕복 2차선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차선이 하나씩이죠. 한 방향이 하나씩이라서 이 사람은 택시가 서행을 한다는 이유로 추월하려면 중앙선을 넘어가서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물론 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이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이 앞차의 운전자가 얼마나 잘못을 했느냐 이게 실제로 혐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보복 위협 운전이었다고 보고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특수폭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2인 이상이 뭐 때리거나 할 때도 특수폭행이 되는데 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폭행했을 때 특수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중 처벌을 하는데 이 자동차, 위험한 물건, 법적으로 이 자동차 역시 위험한 물건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폭행을 한 경우에 이렇게 특수 폭행이 되는데 이 단순 폭행죄에 비해서 가중 처벌을 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 택시 잘못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네요. 자, 그런데 이 운전자 뭐 당연히 내 잘못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멈춰야 되는 건 아니냐. 내가 고의로 멈춘 것이 아니다. 일부러 들이받기 위해서 차를 세운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자신의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운전자에 대한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서로 엇갈렸다면서요. 일단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뒤차가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일단 법정에서는 이게 확실하지 않은 유죄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제 무죄 판단, 피고인의 이익대로 이제 무죄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1심 판단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어떤 판단 이유를 살펴보면은 일단 피고인이 급제동을 한 행위 이 가속방지턱에서 급제동을 한 거는 분명히 바른 운전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범죄가 되느냐는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과속방지턱을 지나는 중이어서 이 감속이 충분히 예상되고 그 직전에 정지한 데도 있기 때문에 후행 차량 운전자가 택시 운전기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안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로 이제 뒤따라가다가 갑작스러운 제동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도 의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피고인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 사람을 폭행을 가한 범죄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심 판단이 어떻게 보면 그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이 택시의 약간 그 귀책 사유를 좀 인정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2심에서는 이게 확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했어요. 항소한 이유는 폭행이 맞는데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과속방지턱 직전이 아니라 과속방지턱에 올라간 다음에 느닷없이 급정거를 했기 때문에 또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 일부러 차를 함부로 세웠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천천히 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 다음에 갑자기 멈췄기 때문이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폭행의 고의, 그리고 이 차량을 이용한 것은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위험한 물건을 갑자기 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력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폭행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죄가 있다고 본다라고 항소를 했고요. 법원에서 판단, 벌금 300만 원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죄가 있다고 판단을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1, 2심이 극적으로 다르게 나오면 우리 변호사님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사건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차를 운전하면서 앞차를 그냥 쿵 고의로 들이받으면 판단이 아주 쉽습니다. 그건 예. 당연히 특수폭행이죠. 그런데 이 앞차가 급정거를 하면 이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급정거만 한 것뿐이니까. 근데 뒤차가 받았는데 과연 폭행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인데 일단은 이제 1심과 2심의 가장 큰 차이는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 턱 같은 거 과속방지턱 넘을 때 가기 전에 속도 줄이고 올라타고 다시 엑셀을 밟죠. 그렇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앞에 뭐가 있어서 브레이크 밟을 상황이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이 위에서는 엑셀을 밟거나 최소한 브레이크를 떼는 게 일반적인데 거기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건 뒷차를 충돌할 수 있게 이미 여기서 유형력의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확 하고 멈추는 것만으로 뒤에 폭력이 된다는 겁니다. 폭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로하고 뒷차가 들이받지 않았어도 폭행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안전거리 미확보 얘기를 하셨는데 항소심 입장에서는 뒷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건 확보하지 않았건 간에 앞차의 그 행동 자체가 폭행이기 때문에 뒷차의 과실을 따져볼 필요도 없다. 이게 항소심의 판단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뭐 이것과는 별개로 교수님, 요즘 말이죠. 유튜브에서 보복운전 이렇게 딱 검색해 보면 네. 정말 쫙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보면은 좀 이런 사람들 뭐 흉기 들고 나와가지고 무서워서 이제 남자 여자를 떠나서 말이죠. 문 걸어 잠고 있으면 막 부시고 막 진짜 이런 거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이거 사실은 이 뭐 분노 충동 조절이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만 사실은 분노 충동 조절이 정말 장애가 있다면 일관되게 어떤 사람한테라도 공격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약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장애로만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고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꼭 다른 이유로 화가 이미 나 있는 상태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 행위를 폭발적으로 하고 나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이것을 또 사과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특성들을 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회사 일을 좀 화가 그동안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내가 폭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일을 가지고 이 사소한 일에 대한 분노 폭발을 합리화시키고 특히 이번 사건처럼 그 상대방을 약간 비겁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고를 유발하게 만들어 갖고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의 해결은 물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결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